너무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에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 이젠 빌라마저도 가격 폭등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몬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빌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잡힐 거다 했는데 계속 상승을 했죠. 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예.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졌죠. 예. 거기다가 이제 대출도 과거에 비해 적게 나오고 아파트 가격은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수하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그래서 아파트 대신에 이렇게 다세대라든가 빌라죠. 예, 빌라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실거주용으로. 그런데 지금 빌라마저도 지금 가격이 지금 오름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왜 빌라가 가격이 지금 오름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도 많이 올랐던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했던 지역이 있잖아요. 예.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빌라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까지 아울러서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지금 10년 단위로 지금 본 거거든요. 2010년도부터 20년까지 해서 10년 단위의 아파트 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금 가장 최근의 저점이 2014년도였네요. 그렇죠? 2014년도에 4억 9,900이면 5억이죠. 5억에서 지금 서울 도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금 9억 5천입니다. 예, 거의 많이 올랐죠? 예, 4억 5천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5945, 한 90% 정도 올랐네요. 예.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마 정말로 체감을 하실 겁니다. 예, 정말로 체감을 하신 분들 많으시고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른 적도 상당히 많죠. 그죠? 예. 체감을 하실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체감을 하는데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지금 이렇게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지금 아파트들을 보면 지금 상승 랠리가 지금 어떻게 이어졌나를 한번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년 초반까지 해서 상대적으로 주거 서도가 높았던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던 지역들,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지금 새 아파트에 대한 시소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부터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최근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 예,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과 중저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정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해드렸지만 내년에도 우리 여러분 바뀐 거 있습니까? 예, 내년에 바뀐 거 없어요. 예, 부동산 정책을 보면 내년에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내년 시장도 올해하고 똑같을 거라는 거죠. 즉,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아파트 가격에 가격에 대한 안정을 찾으려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시장 상황은. 그래서 점점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자금 부담이 있으니까 빌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빌라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빌라 거래량을 살펴보면, 자, 지금 이 빨간색이 지금 빌라 거래량이고 이 파란색이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렇게 좀 역전이 됐죠. 예, 빌라 거래량보다 아파트 거래량이 더 지금 높게 나오고 있죠. 예,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수요자가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지금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이게 이렇게 지금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가요.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약간 프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매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니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하면은 대출이 회수가 되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빌라를 매입하면. 예,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 규제가 좀 느슨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계속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또 수요가 증가를 하는 요인이 지금 서울에 어찌됐던 지난 정부에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서울 도심에 지금 뉴타운이라던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비 사업지, 즉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매매가는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높죠. 예, 지금 상당히 매매가는 높습니다. 매매가는 높은데 아무래도 올드한 주택들이잖아요. 노후된 주택들.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는 낮아요. 임대가는. 자, 임대가는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비사업지의 이런 노후주택들이 서울 도심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수요를 흡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대거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노후주택들이 대거 지금 멸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 이런 노후주택들이 멸실이 돼버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서울 도심에 서민주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절대적인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대체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지만, 다르게 보면, 다른 이면에는요, 도심의 서민주택의 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를 매수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빌라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죠.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이 재개발 시장에 황금기가 온다라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안 나시면요.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예. 재개발 시장 황금기가 올 겁니다. 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땅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비사업 중에 양대축인 재개발, 재건축 중에 재건축에 대한 이 규제 기조는 그대로 가지만 재개발은 활성화 시켜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 시장 황금기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뭐예요? 재개발 지역의 대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노후된 노후 빌라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 가능한 다세대, 뭐 빌라죠. 예. 이런 빌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자들이 반대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버린 거죠. 가격이. 자, 거기에다가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빌라 공급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공급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자, 신축 부지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신축 부지. 예. 이런 그 빌라를 공급을 하려면 신축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땅이 이제 대부분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헐고 빌라를 짓는 건데, 그럼 빌라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서울 도심권에서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 서울 도시면 땅 공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울이 지금 외연적으로 지금 확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계속적으로 신축이 이루어지면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감소돼 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멸지사업 부지 감소는 어떤 거냐면 재개발이 돼버리면, 자,
재개발로 구역 지정이 되거나, 지금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활성화될 거니까 그 일반 주택가들이 구역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 주택들은 그냥 헐리고 뭘로 지어져요? 아파트로 지어지죠? 아파트.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정비 사업이든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신축 부지가 감소하거든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뭐 아파트 가격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보다 한번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막 시장을 많이 최근에 알아보셨던 분들은 다가구나 단독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지역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보면 빌라를 짓기 위한 원가가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원가 자체가. 원가가 상승을 하니까 사업성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사업성이 하락을 하니까 감소를 해버리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건축법 강화 같은, 예, 지금 뭐 주차장법, 예, 과거에 비해서는 주차장 폭을 더 넓혀야 되죠. 그러니까 뭐 주차장법 강화라든가, 그러면 이제 주차 대수가 이제 덜 나오니까 같은 땅에 예전같이 똑같은 세대를 못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차장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기 뭐 1층은 보통 이제 피로티로 만들고요. 2층, 3층 올라가는데 일조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테라스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를 다 확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준공 이후에. 예, 준공 이후에 확장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확장을 하더라도 이 확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5회 정도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평생 나옵니다. 원상복구 할 때까지. 그러니까 확장을 못 하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건축법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똑같은 대지를 갖고 있더라도 세대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매입 임대주택. 이번에 11월 19일 날 전세 대책이 나왔는데 SH나 LH의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히 많이 늘릴 겁니다. 왜? 단기적으로 지금 전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물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는. 그 다음에 뭐 또 외곽에 택지를 공급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준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뭐예요? 도심에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지금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전세 대책에도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매입 임대 물량을 지금 늘리는 거죠. 매입 임대 물량을. 자,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도심 지역은 땅이 없어요. 땅이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된 자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LH나 SH에서 물량을 지금 많이 임대주택으로 가져간다. 예, 그럼 당연히 필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가뜩이나 지금 서울 도심권은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가뜩이나 적은데 LH나 SH에까지 매입 물량을 지금 증가를 시킨다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도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자,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라든가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공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번에 전세 대책까지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지금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를 투자를 하실 때는 아까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었고요.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빌라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 예. 그냥 간단하게요. 여러분들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항상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직주 근접이죠. 자, 그런데 이 직주 근접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른 그 결정 요인인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 환경, 그러니까 즉 학군이라던가 옆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보다는요,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사람들이 아주 번잡한, 많이 있는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은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즉, 우리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민주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이 더 많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자 어찌됐든 빌라라는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빌라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이 아파트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갭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 빌라의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겁니다. 도심권이라던가 강남권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트와 갭이 많이 나는 지역. 그다음에 세 번째로 더 많은 가격이 오르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빌라를 매수했던 지역에 개발 압력이 있으면 더 많이 오르겠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 그래서 빌라 투자할 때는요, 내가 좀 차익을 더 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직주 근접이 좋고요. 아파트와 갭이 많이 차이가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개발 압력까지도 높으면 주택 가격이 빌라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빌라 투자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은 최근에 이제 뭐 빌라를 좀 찾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예, 상담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강의로 한번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까 하고 오늘 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죠? 예, 몸 건강하시고요. 예, 아직까지도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독감 주사 안 맞으셨던 분들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